뉴욕 시민 5명 가운데 1명이 납성분에 오염된 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나란히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급 반등하던 신규주택 건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면서 6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8%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에게 $1,880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시민 5명 가운데 1명이 납성분에 오염된 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납파이프 사용을 금지한 지는 60년이 넘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납에 노출되면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납파이프 사용을 금지한 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또 지난 1986년부터는 수도 배관에 대한 납 용접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선 납파이프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이 문제인 것으로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198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반드시 수도 배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18일 뉴욕시 납 중독 종식연합이 시 환경국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건물 가운데 납파이프 상수도가 포함된 곳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납파이프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42%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파이프를 통해 뉴욕 시민 약 180만 명, 도시 인구의 20% 이상이 물을 공급받으면서 납성분 물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이 포함된 물 등을 섭취할 경우 특히 어린이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고 청각 장애와 집중력 쇠퇴, 학업 능률 감소와 신경 파괴 등 신체 발육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각 건물이 무조건 납파이프를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키기를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수도를 6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찬물이 나올 때까지 약 15에서 30초가량 물을 받아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납성분이 우려되는 물은 식수나 요리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 당부되고 특히 온수는 냉수보다 납성분이 더 많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나란히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대기업들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9.28포인트, 0.31% 오른 35,061.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지난 2021년 3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0.74포인트, 0.46% 오른 4,565.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8포인트, 0.03% 오른 14,358.0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모두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상쾌한 스타트를 끄는 것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84%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시티그룹에 이어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까지 대형 금융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영향력도 여전했습니다. AI를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책정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4% 치솟았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의 여러 요인 가운데는 특히 노동시장의 진정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옐런 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채용 수요 강도가 진정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과열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IT 업계 등 일부 타격이 큰 부문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있고 단지 채용 강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임금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실업률은 3.6%로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021년 3월 이후 최소를 기록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과 관련해서는 한 달간의 수치라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데이터 가운데 주택 부문과 관련해 주택 부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급 반등하던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은 6월 다시 주춤했습니다.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8% 감소했습니다. 오늘 상무부는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8% 감소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148만 건을 하회한 결과입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5월 16% 급증해 거의 1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보다 3.7% 감소한 14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매물로 나오는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한 탓에 수요자들이 신규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규 착공과 허가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 따르면 7월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56으로 전월 55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택건설 업황 악화와 개선을 가늠하는 기준선인 50을 웃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7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마감하면서 브렌트유 선물도 배럴당 79달러 46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지 않고 70달러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런던 선물거래소의 2023년 9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44%, 1달러 13센트 높아진 배럴당 79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12시 기준 80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와 관련해 시티그룹의 에드모스 글로벌 원자재 연구 총괄은 어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브렌트유가 공급 부족에도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런 전망은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스 총괄은 유가가 몇 가지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보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스 총괄은 또 신규 투자의 어려움과 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과 과잉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0달러 선까지 떨어지거나 100달러를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35%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7일 2035년부터 뉴저지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 21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차량 제조업체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탑재한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매년 6에서 8%씩 늘려서 2035년까지는 10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중량이 10,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에 적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다음 달 말 행정규칙을 제안하고 10월 말까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 등 다른 12개 주 역시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등 6개 주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규칙을 채택한 상태이고 다른 6개 주는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논란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에게 1,8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존슨앤존슨의 1,880만 달러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발데스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성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바람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성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 건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질 사업부를 분리할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베이비 파우더 소송을 넘겼습니다. 이후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3만 8천여 건에 이르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89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런 제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파산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제기된 손배소는 일제히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원은 발데스의 경우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날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으로 1,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89억 달러 제한에 끌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시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디일까요? 주택 중간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맨하탄 허드슨 야드였는데 주택 중간가가 무려 57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 프로퍼티 샤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판매된 주택 중간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맨하탄 허드슨 야드로 무려 57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나 오른 겁니다. 2위는 354만 달러를 기록한 맨하탄 소호로 지난 9분기 연속 2위 자리를 지켰던 트라이베카를 3위로 제치고 2위로 올라왔습니다. 뉴욕시 전체 주택 판매 중간가는 75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하락했습니다. 퀸즈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이스트리버 강가에 위치한 헌터스 포인트로 판매 중간가가 113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홀리스 힐스 102만 8천 달러, 디츠마 스타인웨이 98만 6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프레시 메도우도 85만 5,500달러로 전체 50위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올 3월 기준 레드핀 데이터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의 주택 중간가는 6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주택 중간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는 버겐 카운티의 알파인이 1위를 차지했고 오션 카운티의 멘토라킨과 맘모스 카운티의 딜, 스프링 레이크, 버겐 카운티의 새들리버 등이 잇따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산모들이 신생아를 낳는 과정에서 의료적 결함과 행정적 지원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뉴저지 산모 유아 건강 개선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이 건강하게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건강보험 등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병원의 산모와 신생아 프로그램 지원, 소수계를 중심으로 한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미세 기생충에 의해 발병하는 원포자충 감염증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난 4월부터 미국 31개 주에서 인분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기생충의 일종인 원포자충에 감염되는 원포자충 감염증이 581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5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에서 최소 61건에서 최대 90건, 뉴저지주는 1건에서 최대 1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튼 3번가의 이스트 59가부터 96가까지 새로운 버스 전용 차로와 자전거 보호도로를 재설계하는 공사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거의 40블럭에 달하는 구간 2마일 정도가 버스와 자전거,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위험 구간의 안전 개선을 목표로 버스 전용 차로와 자전거 보호도로, 보행자용 안전지대를 갖춘 완전한 거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파워볼 복권의 1등 잭팟 상금이 1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실시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잭팟 당첨금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워볼 복권 사상 3번째로 높은 당첨금이고 미 복권 역사상으로도 7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21일 금요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고 저녁에는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